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여전히 심란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소식이 앞서서 오늘도 달러 인덱스 지수 그리고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 인덱스 지수 약간 상승, 미국 증시는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전고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기대감마저 다시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미국 증시가 매 연말마다 크게 상승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산타랠리의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러 회사들의 CEO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주가 실적에 따라 가지고 보너스를 받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미국 증시를 열심히 끌어올리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미국 증시는 올해 말 이 즐거운 연말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한편 비트코인은 좀 반등하다가 기가 꺾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5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비트코인 5만 934달러, 이더리움은 4,310달러. 알트코인 성적을 보시면은 비트토렌트 토큰, 테조스, 그리고 비트코인 SB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조스와 비트코인 SB 같은 경우는 관련된 뉴스가 있기도 했었죠. 해당 소식 뒤에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이런 소식이 또 나와가지고 잠깐 전해보는데, 앞으로는 러시아와 인도가 서로 양국 간에 교역을 할 때 달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달러를 던지고 본인들의 법정화폐인 루피와 루블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달러가 아닌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달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작년이 아니구나, 올해부터 달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자, 과연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예를 따라가지고 달러를 외면하게 될 것인지, 나중에 달러가 기축자리를 잃게 되면은 어떤 통화가 기축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인지, 하나가 될 것인지, 여러 개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전 세계인들의 국민 귀염둥이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암호화폐 소식은 피델리티와 넥소에 관한 것입니다. 자산관리사인 피델리티와 암호화폐 수탁업체인 넥소가 함께 손을 잡고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존 전통시장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진입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전통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엔 좀 재미난 설문조사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레이스케일의 설문조사인데요. 그들이 최근에 나름의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가계 자산이 최소 1만 달러이거나 가계 소득이 최소 5만 달러 이상인 25세에서 6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0명 중에 25%가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보급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을 보유한 미국인 중에 55%는 바로 올해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연준에서 돈을 계속해서 찍는 것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라도 비트코인을 조금씩 보유해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암호화폐 대출업체인 블록파이가 설문조사를 또 진행을 했는데 미국인 10명 중에 1명은 연말 선물을 암호화폐로 주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75%로 압도적이며 두 번째로는 미국인들이 또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코인, 세 번째로는 이더리움이 그 뒤를 이었다라고 하네요. 미래에는 크리스마스 관련된 영화가 나오게 되면은 이 산타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들고 아이들에게 비트코인을 쏴주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어서 미국 유명 부동산 중개업자 라이언 서란트라는 사람은 최근 야후 파이낸서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5년 내 부동산 거래 50%가 암호화폐로 결제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갈수록 상용화 및 보급률이 높아지는 암호화폐들. 이어서 블룸버그에서 2022년도 관련된 칼럼을 게재하면서 이렇게 또 덧붙였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버전 금 이상의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2022년도에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즉 더욱더 적극적으로 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어서 최근에 트위터 CEO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서 스퀘어의 이름을 블록으로 바꾸고 암호화폐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잭 돌시. 최근에 그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개발을 하고 있는 스파이럴과 함께
보다 손쉽게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개발 키트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스파이럴 역시 원래 이름은 스퀘어 크립토였었는데 스퀘어가 이름을 블록으로 바꾸면서 이름을 동시에 같이 바꿨다라고 하죠. 그들이 출시한 개발 키트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개발자들이 보다 손쉽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비트코인 관련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힘들어하고 있는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죠. 가장 높은 수치가 이때였었고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스무리하지만은 이것과 약간 높은 수치를 최근에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시레이트가 회복되면서 비트코인 보안성 및 가격도 좀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한편 채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재생산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자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주요 데이터 및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크고 작은 고래들 중에 비트코인 100개 및 10,000개를 보유한 그런 고래들이 비트코인 67,000개를 쓸어 담았다라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위에서 던져가지고 가격 떨군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주워 담고 있는 아주 얍삽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비트코인 3위 고래 같은 경우는 5만 달러대에 2,702개를 매집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가 국가 차원에서 100개 이렇게 매집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2,000개씩, 2,700개씩 막 싹싹 쓸어 담고 있죠. 아니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집단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도 좀 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코인데스크의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이 토요일 저점인 43,000달러에서 20% 정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강세 추세선 위로는 올라오지 못했다. 55,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결국 연준, 오미크론,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제한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12월 달에 산타랠리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는 깨졌습니다. 아래로 깨져서 내려왔는데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이 상승 추세선까지 반등을 할 것 같은데 반등을 했을 때 추세를 깨고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고 상승할 수 있느냐 아니면 추세에 맞고 떨어지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떨어지게 된다면 더욱더 큰 낙폭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저항 부근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비슷비슷한 분석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52,000달러 근방까지 한번 두드려 보겠지만은 한 번엔 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길을 모으고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컴샤크의 분석 비슷합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저항 부근대 54,000달러대까지 상승하겠지만은 한 번에 뚫지 못할 것이고 결국 떨어지면서 쌍바닥 비스무리하게 찍고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더 XO도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반등을 깔짝깔짝 했다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과 동시에 쌍바닥 비스무리하게 찍고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보고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렉트캐피탈 분석가의 분석인데 비트코인이 불장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주봉 21 EMA 구간에 달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있는 저항을 지지로 바꿔야만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데 만약에 뚫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52,276달러와 44,437달러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재축적 기간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 분석가는 아니고 그냥 분석가, 이 모찌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희망 회로를 또 돌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턴이 반복되면서 쭉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굴려라 굴려 희망 회로. 보고 계시는 차트는 2주짜리 차트, 2주봉입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비트코인이 앞에서 봤었던 저항을 뚫지는 못한 모습이 일단 보여졌었죠. 그래서 크게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상관관계가 좀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탄탄하게 잘 버티는 한 비트코인도 좀 괜찮게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SB 관련된 소식인데요. 크래그 라이트 소송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왔죠. 크래그 라이트는 WNK 인포 디펜스 리서치에 1억 달러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 외 다른 모든 혐의는 무죄 판결을 일단 받았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데이비드 클라이만과 크래그 라이트가 공동 채굴한 110만 개의 비트코인은 온전하게 크래그 라이트의 소유로 인정이 되게 되는 것인가? 그래도 뭐 크게 걱정을 일단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크래그 라이트가 개인 키를 분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원래는 튤립 트러스트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풀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SB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으며 그 다음엔 테조스 관련된 소식,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PwC가 최근에 테조스가 지분 증명으로 그들의 작업 방식을 전환한 후에 전력 절감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내면서 탄소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켰다라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아마 지금 테조스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테조스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으로 알려져 있죠. 자,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체인링크 랩스에서 전략 고문으로 구글의 전 CEO를 데려왔다라고 하네요. 체인링크 저도 잠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상승하려고 했을 때 비트코인 폭락이 나오면서 함께 떨어졌었습니다. 체인링크의 개발 발전과 함께 가격 또한 다시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이어서는 한때 체인링크가 누렸었던 그 정도의 영광을 올해 누리고 있는 암호화폐 매틱 폴리곤에 관련된 소식이 있죠. 최근에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ZK 롤업이라는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ZK 롤업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더리움이 갖는 보안성은 건들지 않으면서도 확장성을 강화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인데요. 관련된 기술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옵티미스틱 롤업 그리고 ZK 롤업이 있습니다. 매틱에서는 이 ZK 롤업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블로그 출처는 이곳입니다. 출처를 밝혀야죠. 야옹메롱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ZK 롤업 관련해가지고 컨퍼런스도 열리게 되는데 이 컨퍼런스에 비탈릭이 또 참여한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는 이틀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데요. 매틱이 올해 정말 성적이 좋았었죠.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다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딱따다다닥 하고 눌러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